그럴 수 있지. 그 말이 맞다. 진짜. 부럽구만. 자, 먼저 운문 2주차 봐봐. 그렇지? 자, 이거 해야 되는데, 자, 전체 흐름으로, 자,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2번 보기 한번 볼래? 자, 2번 보기 보면, 자, 이거 쓸 때 있는 복이니, 쓸 때 없는 복이니, 눈으로 봐. 있어요. 그렇지, 쓸 때 있는 복이다. 맞죠? 쓸 때 있는 보기가 자 눈에 들어올 거야. 자,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은 두 가지 얘기하고 던져드릴게요. 자, 실판 가자. 체크. 체크 갈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뭘로 시작해야 되니? 보기. 자, 그러면 이 보기는 쓸 때 있는 보기. 아까 물론 적어주긴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봐가. 그래요. 시대적 배경이 나와 있으면 됩니다. 특히 이런 시대적 배경이 나와 있다는 건 무조건 부조리한 시대 현실을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죠. 작가 경향. 어떤 시를 쓰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황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 상황에 대한 태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해? 주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끌고 왔을 때, 자, 이런 것이 바로, 자, 텍스트의 흐름과 같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해가죠. 자, 그러면 이렇게 끌고 왔고요. 두 번째 갑니다. 자, 화자와 청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쌤이? 동그라미 쳐줘야 됩니다. 여기는 청자를 골라내기 어려울 거예요. 이거 쌤이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철저하게 대화체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자, 세 번째. 자, 이제 반응을 체크해야죠. 자, 반응은 두 가지. 자, 반응은 정서적 반응과 태도적 반응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정서적 반응과, 뭐 하나 빼먹었네. 자, 이거 다음 거예요. 자, 적어볼게요. 자, 이런 것들은 다 물결을 쳐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 자, 그리고 여기 태도. 여기 태도는 어디서 나와? 마지막에 나오죠. 그치? 이때 이 마지막에서 우리는 뭘 생각하라 그랬니? 노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라 그랬어. 자, 그래서 노력이 있으면 우린 뭐라고? 극복? 의지. 그렇지. 이렇게 끌고 와줘야죠. 자, 극복이랑 똑같은 말이 뭐야? 그렇죠. 생명력. 자, 얘랑 똑같은 말이 뭐예요? 지향. 그 다음에 희망. 자, 이렇게 봐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저기서 빠졌지만, 자, 우리가 요거 놓치면 안 되죠. 상황. 상황 긍정, 부정. 상황은 보통 이제 부정일 경우에는 우리는 세모를 쳐준다라고 했죠. 보통 저기 2번으로 갔어야 되는 건데. 자, 어쨌거나 우리가 부정적 상황은 세 가지 이미지로 보여준다 그랬어. 그치? 자, 차갑다, 어둡다, 거세답니다. 여기까지가 내용 얘기야. 여기까지 내용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형식 갑니다. 감각적 시어. 자, 감각적 시어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뭘까? 음성? 상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이제 색채어입니다. 원래 세 번째도 있었어. 세 번째는 뭐였을까? 소리, 노래, 휘파람, 내음새, 향기, 이런 것들이 나오면 무조건 V표 쳐주는 거야. 그치? 됐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 맞아요.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시를 보기 위해서, 자, 뭔가 하나 볼게. 자, 오른쪽으로 옵니다. 자, 일제강점기. 생각났다. 그럼 너희 학년이잖아. 너희 학년이 그렇게 많은 거잖아. 어머나. 왜냐면 저게 삼삼고 진짜 많았어. 거기서 한 3-4반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거의 다 왔네.
저기 선생님도 어떡하냐. 죽을 맛이겠다. 어휴. 자, 그래요. 까먹었니? 자, 볼게. 일제강점기 갑니다. 자, 선생님 어떻게 끌고 가나 봐봐. 자, 화자, 여기는 시적 화자. 상황, 여기에 태도. 요걸로 쭉 끌고 갈 거예요. 화자 두 가지 볼 겁니다. 자, 지식인의 화자와 소시민의 화자로 갈 거야. 알겠지? 자, 볼게요. 자, 시적 화자 봅니다. 자, 좀 가볍게 갈게. 가볍게. 자, 시적 화자를 봤을 때 먼저 지식인 화자부터 볼까요? 지식인 화자일 때는 자, 어떤 상황들이 나오냐면 자, 기본적으로 억압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억압하는 자가 나오고 여기에 뭐 차갑다, 어둡다, 거세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태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나와요? 태도에서는 마찬가지로 차갑다, 어둡다, 거세다의 반대인. 맞습니까? 반대인. 바로 여기는 뭐 따뜻하다. 자, 그 다음에 밝다. 자, 그 다음에 생명력. 자,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는 우리가 극복의지, 저항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지식인. 기억이 날 거예요. 이거 한번 했었지, 그지? 우리가 저 앞쪽에서, 그지? 안 했나? 저기 운문에 이거 없었어? 있었잖아. 저 운문 1주차에서 했잖아. 그치? 했잖아. 자, 소시민. 자, 소시민은 어떤 얘기가 나온다고요? 땅이 없어? 그러니까 뭐해? 가난해? 그래서 어떻게? 유랑. 자, 그리고 가족 해체. 그렇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뭘로 끝난다고요? 마이너스로 끝난다고요, 태도가. 그렇죠? 이런 걸 우리 선생님 뭐라고 했어? 민족의 순환. 어머나. 민족의 순환. 그렇지. 이거죠. 자, 시간 들여볼게. 어디? 그거는 소설. 그거는 소설. 그럼 기회주의자이기 위해서는 그거는 소설의 주인공의 인물. 그건 아마 요 다음 소설에 나오니까. 자, 이건 지금 시야. 시. 자, 거기 여러분들 2번 보기 보고요. 2번 보기 보고, 자, 운문 2주차 가면서, 그렇죠? 체크할 거 체크해 보시면서 한번 쭉 보세요. 자, 시작. 문제는 같이 풀자. 보기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텍스트에다 체크해 보세요. 자, 시작. 다 읽었어요? 다 읽었습니까?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가볼까요? 자, 봅니다. 자, 잘 따라와야 돼. 내 가슴에 독을 찬지 오래다. 자, 내 동그라미. 자, 나니까 무조건 동그라미 쳐줘야 돼. 나나 우리가 나오면 무조건 화자는 동그라미 쳐줘야 돼. 아주 중요해. 자, 내 가슴에 독을 찬지. 질문 던지게. 독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보기 한번 보세요. 보기 밑에 두 번째 줄 봐봐.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독을 품은 거예요. 이해하니?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독을 품었죠. 그러니까 독은 긍정이에요. 자, 화자 자체가 긍정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긍정. 내가 이 가지고 있는 걸 누군가에 주잖아. 그럼 그것도 긍정. 근데 거기 보기 두 번째 보니까 자,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독을 품었어. 쉽게 가자. 도끼를 품은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긍정이죠. 뭐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니까. 자, 아무도 해친 일이 없는 새로 뽑은 독. 자, 벗은 그 무서운 독을 흩어버리라고 한다. 자, 옆에다 화살표 쳐보세요. 화살표 하시고요. 자, 여기가 바로 이제 벗의 말을 인용했다 정도로 이해해봐. 벗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 정도만 벗의 말 인용. 나는 그 독이 벗도 해칠지 모른다고 위협했습니다. 내가 위협했으니까 벗은 긍정, 부정. 부정, 그렇지. 화자는 무조건 긍정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두 번째는 자체를 이렇게 묶어볼래요? 자, 묶어서 자, 거기다 적어봐. 똑같이 벗의 말을 이용한 겁니다. 벗의 말 인용. 그러니까 전체가 사실은 대화예요, 대화. 근데 그것을 내가 자,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거예요. 따옴표 없이 이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거니까. 자, 이제 친구의 말입니다. 독 안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나 가버리면, 죽으면 억만 세대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어리가 모자라져서 모래알이 될 거야. 허무하잖아. 독 차서 뭐해?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여기 허무한 데에 물결이 쳐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정서적 반응이죠? 자, 여기서 게임 끝났어. 감탄사죠. 그럼 굳이 얘기하면 이런 걸 우리는 영탄적이라고 하지. 내가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않고 보내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그러면 늘 원망을 해왔다. 이런 의미겠죠. 그 원망에다 물결이 쳐져 있어야 하는 거야. 안 쳐져 있으면 깊이 반성해야 돼. 알겠죠? 나는 지금까지 자, 허무함을 느끼고 원망을 느낍니다. 허무한데 또 물결. 그러나 빠뜨가 나옵니다. 자, 허나가 되게 중요했어. 자, 지금까지 뭐죠? 지금까지 허무함을 느끼고 자, 세상에 대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긍정, 부정, 부정. 그러니까 상황이 부정이니까 이러한 정서적 반응이 나왔겠지. 그리고 뭐가 보여? 허나니까 빠뜨가 나왔지.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 그렇지, 나와야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긍정적인 반응, 또 시의 막바지잖아. 시의 막바지는 뭐밖에 없어? 태도. 그렇지. 이해가죠? 마지막 부분이니까 당연히 태도에 우리가 키워드를 잡아야죠. 그럼 긍정 태도는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 뭐 있어? 극복 의지, 희망, 생명력, 지향. 됐습니까? 자, 그럼 거기 보자. 앞뒤로 덤비는 일이 승려에 내 마음을 노려. 그래서 나는 산채로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핥히우라 내맡긴 신세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던져진 거야? 그냥 저기 케냐에 있는 거야. 케냐에 막 사자 다니는데. 됐죠? 자, 그럼 거기다 삼각형 딱 쳐야죠. 자, 긍정 상황, 부정 상황. 부정 상황. 일이 승량이. 자, 그래서 태도 갑니다.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물결 쳐야죠. 질문, 노력하니? 노력하는 거지. 독을 차겠대잖아. 그렇죠? 그럼 오른쪽에 적으세요. 극복 의지라고 적어줘야죠. 이해 갑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자, 2번 볼까? 자, 2번에 자, 보기 볼게요. 김영랑의 초기시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내 마음. 밑줄 한번 쳐볼래? 외부 세계와 단절. 그러나 빠뜨. 그러면 후기시는 어떻게 해요? 외부 세계에서 단절했어? 안 했어? 안 했다는 얘기가 나와줘야죠. 물결 쳐봐. 외부 세계에도 관심. 이러한 변화는 자, 일제 말기에는 식민지 영실 세모. 자, 1939년 세모 잡으세요. 독을 차고라는 작품 속의 화자는 물결 외부 세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로 맞서고 있다. 똑같으면 밑에 잡아. 저항이 눈에 들어오면 됩니다. 아예 얘기를 다 해줬어. 부정 상황에서 긍정 태도 극복 의지야 라고 얘기해 줘버린 거야. 자, 그러면 자, 1, 2, 3, 4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1번 새로 뽑은 독은 끊어. 동그라미 2번 이일이 승냥이는 끊어. 동그라미 3번 내맡기 신사는 끊어. 자, 동그라미 4번 가리라 애서 끊어. 동그라미 5번 자, 외로운 호는 끊어.
앞에가 뭐? 텍스트. 그럼 뒤에는 보기일 거예요. 보기와 연관성을 봅시다. 자, 연관성이라는 건 위에 있는 단어가 그대로 있으면 돼. 사실 쉽게. 자, 1번에 보니까 독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야. 됐습니까? 요건 또 보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이해리 승량이 긍정, 부정? 부정이죠. 자, 그래서 뒤에 화자가 독을 품고 살 수밖에 없는 원인 세모 잡아. 이게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상황에 대한 태도니까 맞죠? 상황 맞죠? 부정적 상황. 3번에 내맡긴 신세. 왼쪽 한번 볼게요. 내맡긴 신세는 외부 세계와 단절이야? 아니면 연결은 아니지만 외부 세계에 있는 거야? 아니면 외부 세계와 단절된 거야? 뭐라고? 그렇죠. 외부 세계에 있는 거지 지금. 이해 갑니까? 단절된 게 아니잖아요. 왜? 내가 언제든지 밥이 되고 찢길 수 있는 상황이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정답 몇 번? 3번. 특히 하나 더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보니까 후기시야. 후기시는 외부 세계에도 관심이 있다 그래서 맞아? 그러니까 단절이 아니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독을 차고 가리라. 이거 오른쪽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돼? 맞서는이 눈에 들어오면 되겠다. 그치? 자, 동그라미 5번 갑니다. 외로운 호는 지키기 위한 거야. 맞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래서 정답이 3번 이렇게 끌고 가줘야 됩니다. 자, 3번 문제가 있는데요. 자, 1번 문제, 3번 문제 시간 줄게 한번 풀어봐. 시작. 1, 3번 문제. 실상을 집약한다. 쌤이 딱 설명해 주려고. 자, 시간도 필요한 사람? 그래서 같이 가볼까? 먼저 3번 먼저 볼까? 자, 윗글의 시상전개에 대한 소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특히 시행의 변화를 주어. 한번 보니까 1년은 4행, 2년 4행, 3년 4행, 자, 5년 2행. 그렇지. 변화를 줬고요. 시상집약. 자, 아까 질문했었는데 밑줄 쳐. 시상집약. 자, 시의 제목과 유사한 마무리가 되면 시상을 집약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질문 던질게. 자, 거기 보시면 4번은 그래서 만든 거예요. 마지막 뭘로 끝났어? 제목이 뭐야? 독을 차고. 마지막 분 어떻게 있어? 독을 차고 가리라. 그렇지. 그럼 시상에 집약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들 몇 개 볼게요. 자, 2번 선지 봐봐.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는, 자, 이건 두 가지로 좀 보셔야 돼. 자, 공간의 이동이 되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 나중에 우리가 사실 공간의 이동은 시선의 이동과 함께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좀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 공간의 이동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간이 무조건 두 개 나온다고 공간의 이동이 아니야. 자, 우선 공간 자체가 몇 개 이상 나와야 된다? 우선 2개 이상 나와야 되는 건 맞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자, 공간 A에서 B로 화자의 위치가 변해야 돼. 화자의 위치가 변해야 돼. 됐지? 이게 핵심. 그러니까 화자의 위치가 A에서 B로 바뀌어야 돼. 그래야 공간이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뒤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인식이 바뀌고 있다. 선생님이 시를 이야기할 때 요거 했던 거 기억나? 상황, 인식,
저기 정서,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태도. 됐어? 그러니까 인식은 뭐와 관련된 거야? 상황. 그렇지. 이해가죠? 그럼 거기서 인식이 변했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상황이 좋아졌니? 이렇게 묻는 거야. 알겠습니까? 상황이 좋아졌니? 이렇게 묻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동그라미 5번 선지 한번 볼까? 1년에서 4년으로 진행되면서 현재에서 과거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니? 현재에서 과거 밑줄.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역순행. 맞아. 과거 동그라미. 늘 뭘로 나와? 회상으로 나오죠. 그렇죠? 과거는 늘 회상으로 나옵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요. 1번 문제 가자. 자, 1번에 통하여 끊고, 2번에 반복으로 끊고, 자, 3번에 부여하여 끊고, 4번에 활용하여 끊고, 5번에 사용하여 끊습니다. 자, 우선 오른쪽 걸 먼저 보셔서 3번 빼고 나머지 다 형식 선지야. 3번만 내용 선지지. 그렇지? 친근감이라고 되어 있지. 맞아요? 자, 우선 3번부터 날리십시오. 여긴 전체가 다 부정이잖아. 그렇지? 친근감 있는 건 우리가 다른 말로 친화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자, 우선 3번부터 날리고 나머지 봅니다. 자, 오른쪽 먼저 볼게. 시적 의미를 강조하는 거. 모든 시는 시적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렇죠? 모든 수사법, 모든 표현법, 모든 비유법 다 시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본질이야. 판단 내리지 마. 자, 리듬감이 없는 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리듬감은 운율입니다. 본질입니다. 자, 독자의 상상을 유발하는 거 당연하죠. 시는 구체적이니까 이미지를 만들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5번에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정서를 안 드러내면 난리 납니다. 그치? 그건 시가 아닙니다. 즉,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다 시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지 마시라. 자, 그러면 왼쪽부터 볼게요. 선지에서 반어가 나오게 되면 넘어가세요. 이게 정답 순서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요? 반어는 상황의 모순이기 때문에 상황까지도 판단해야 되거든요. 자, 2번은 대꾸를 얘기하는 거고 3번은 뭘 얘기하는 거니? 사물의 인격을 부여해요. 그렇지. 의인법을 묻는 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4번은 공감각적 침상인데, 자, 이런 것들도 말이죠. 공감각적 침상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아까 감각적 지호에 V표가 쳐 있잖아. 그치? 그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밑줄 치고 이게 공감각적이니 그러면 판단하지만 시 전체 아무것도 체크 없이 윗시는 공감각이 사용됐어?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선지는 넘어가셔도 됩니다. 알겠죠? 웬만하면 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자, 정답 5번입니다. 자, 영탄적 표현 밑줄 쳐. 자, 영탄적이라는 건 어떤 거지? 감정을 직접 드러내는 거야. 그지? 자, 그럼 여기에 근거가 뭐니? 아도 있고요. 그리고 허무한 데도 있는 거예요. 이해 가죠?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영탄적인 걸 좀 정리해 줄게요.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지음에서 선생님이 얘기해볼게요. 3번 선지 있잖아. 사물의 인격을 부여하여 자, 친근감 있게 드러낸다. 이건 보통 어느 장르에서 나올까? 이런 선지는. 우선 사물의 인격을 부여해서 의인법이 됐죠? 그리고 그걸 친근감 있게 얘기한대. 당연히 자연 친화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수풀에 우는 새는 봄 기운을 이기지 못해서 소리마다 교태로다. 그러니까 수풀에 우는 새가 교태를 부리는 거야. 그치? 그럼 의인법이죠? 그래서 이런 걸 친화라고 하는 거야. 보통 자연 친화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내가 영탄을 얘기할 거예요. 이거 한번 전체 다 설명해 주자. 그리고 시작. 그게 좀 나을 것 같아. 한 번쯤은 얘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자,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니? 라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이 있고요. 자, 그리고 간접이 있어요. 자, 요만큼쯤에 간접이 있습니다. 자, 직접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적으면서 뭐 해야 돼? 영탄적 어조라고 하면서 이거에 대한 조건 몇 가지 봅시다.
자, 첫 번째 영탄적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아까 이게 그쵸? 자, 두 번째 좀 자세하게 할까? 체언 플러스 이어. 이런 것들 있죠? 이어 말고 그치? 뭐뭐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우리 혹격조사라고 하거든요. 자, 이것도 영탄적어조로 봤습니다. 누굴 이렇게 부르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제 어미 파트를 볼 거예요. 자, 어미는 감탄형 어미가 있고, 자, 의문형 어미가 있는데, 감탄형, 대표적인 거, 군화. 이게 제일 많아. 군화가 제일 많습니다. 자, 군화, 모모리야, 모모리라. 자, 이걸 감탄형 어미라 그래. 자, 의문형 어미가 있겠죠? 어이구. 뭐 상관은 없어. 자, 의문형은 뭐 도다. 그래, 이렇게. 상관은 없는데. 자, 의문형 어미, 모모리야. 자, 모모리요. 자, 모모던가. 이런 것들 나오면 전부 다. 그래서 서리법은 영탄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감정시효입니다. 보통 여기하고 1번과 3번에서 거의 정답 선지가 나와요. how. 드러나다 how. n. 명사. 명사 뒤에.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 누구요? 그죠? 뭐 슬픔이요. 뭐 이런 것들 있지? 자, 그럼 간접으로 갑니다. 간접을 우리는 감정 절제라고 해요. 이 감정 절제하는 대표적인 방식을 우리는 투영 의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낌 오지? 가장 많은 선지는 자연물을 통해. 이때 이 자연물을 우린 뭐라고 한다고? 얘기해. 투영된 사물. 객관적? 잠깐만, 그렇지? 근데 선지에서 자연물을 통해가 많이 나와서 그렇지. 원래 객관적 상관물은 사물입니다. 사물. 원래 사물입니다. 객관적 상관물은. 그러면 왜 정윤님? 사물. 예.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한 번도 안 들어봤니? 그랬어? 자, 객관적 상관물.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객관적인 사물에 내 마음을 담아요. 그렇지? 그럴 때 만약에 꽃이 웃는다. 사실 내가 웃는 거거든? 근데 꽃이 웃는다라고 표현해. 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러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 꽃을 내가 가져와서 나하고 주관적으로 상관이 있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죠. 자, 그럼 뭐가 나와? 이것을 어떻게 활용했니? 라는 how 파트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대조가 있죠. 펄펄 나는 적괴꼬리 암수로 정답구나. 맞습니까? 그래서 대조는 화자와 저 객관적 상관물 대상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펄펄 나는 적괴꼬리 암수로 정다운데 나는 외로운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뭘까? 두 번째는 대조가 아니고 동일시입니다. 자, 동일시는 화자와 대상이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새가 되어 가고 싶다. 됐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감정이입이 여기서 나옵니다. 감정이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나와 있는 동일시가 동일시 플러스 의인법으로 사용되면 돼요. 그건 감정이입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공통적인 효과는 바로 뭐냐면 정서환기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는 똑같은 말 뭐? 심화. 이렇게. 자, 이때 우리가 알아두세요. 원래 객관적 상관물은 여러분들 사물입니다. 근데 위에 빨간색으로 적어준 건 이 선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야.
자연물을 통해 그러면 뭘 묻는 거야? 객관적 상관물을 묻는 거야. 투영을 묻는 거야. 원래는 사물입니다. 사물의 종류는 뭐가 있어? 자연물과 인공물이 있는 거예요. 알겠지? 우리가 이제 문학이 아닌 거에서 자연물과 사물은 다른 거지. 칠판은 뭐야? 그렇지, 인공물이잖아. 물리적 인공물. 보통 우리 문학으로 들어가기 전에 얘를 사물이라고 하고 저기 뒤에 있는 화분을 자연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문학 안에서는 얘도 사물이고 저기는 자연물도 사물이다. 개는 개도 사물. 알겠습니까? 개도 사물. 고양이 사물. 꽃 사물. 칠판 사물. 어디에서? 문학에서. 됐죠? 자, 잠깐 쉬겠습니다.